이 개별 단지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지와 단지가 만나서 도시가 중요해진 거예요, 이제. 자, 오늘 주제는요. 일기 신도시의 시대가 아주 활짝 열린다. 요거로 시작해 볼게요. 정확히는 20년 이상 노후 계획 도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정확히는 오늘 발표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중에 하나였죠. 주요 부동산 공약 중에서 일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렀던 이 특별법에 관한 큰 밑그림, 그게 오늘 이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일단 이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요. 이게 일기 신도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경과한 원칙적으로 100만 제곱 이상의 택지로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요. 요걸 이제부터 노후 계획 도시라고 칭하기로 했어요. 자, 따라서 지금 일기 신도시에 살고 계시거나 20년 이상 된 노후 신도시에 살고 계시거나 이런 곳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꼭 보셔야겠죠? 바로 시작할게요. 자, 2023년 2월 7일 오늘이죠.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 도시의 정비를요.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는 이 노후 계획 도시, 요거 먼저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20년이 지난 면적 100만 제곱 이상의 택지를 말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 면적에 대한 세부 기준은요. 시행령에서 따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요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30년이라는 숫자에 집착을 했죠. 이게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 연한이 30년이라서 지금까지는 30년에 주목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틀이 완전 바뀌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기 신도시에 이렇게 택지가 있고 어떤 아파트들은 30년이 돼가고 어떤 아파트는 29년, 어떤 아파트는 28년 연한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당연하게도 이 30년 차부터 이렇게 29년, 28년 차로 요 순서대로 재건축 얘기가 나올 거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요렇게 김치 국물을 마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깨지는 겁니다.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법에서는 20년이 기준이고요. 개별 단지의 노후도 연한 기준이 아니고요. 요 20년 된 도시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도시가 이제. 따라서 이 도시들은 일기 신도시를 비롯해서요. 수도권에 택지지구 있죠. 그리고 지방에서도 이런 신도시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해당된다면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택지지구를 분할해서 개발했다 그러면요. 분할 개발된 택지 중에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제곱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 인접해 있거나 연접해 있는 이 택지의 면적을 다 합쳐서 요게 100만 제곱 이상이라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한 노후 구도심 있잖아요. 이 연접한 구도심도 노후 계획 도시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혹시 지금 이해가 힘드실까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법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 신도시 근처에 있는 구도심은 같이 이 개발 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법에 적용이 안 된다면 포함이 못 되는 거겠죠? 그리고 포함이 되고 안 되고는 당연히 포함이 됐을 때 어떤 혜택들이 있으니까 이런 실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거겠고요. 이게 오늘 발표된 거라서 이거를 저는 그냥 편의상 노정법이라고 부를게요. 노정법. 자, 그럼 이제 위에서 봤던 대로 노후 계획 도시에 포함이 됐다 그러면 이 노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 도시가 될 텐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오래된 도시를 새로운 도시로 바꾸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 요게 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는 계속 요게 궁금했었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일단 기본 방침은 국토부에서 만들고요. 큰 그림은 국토부에서 만들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지자체에서 또 수립을 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투 트랙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거라고 그런 내용이고요. 이 계획 안에 포함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특별 정비 구역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들을 준다는 내용일 텐데, 따라서 우리는 그게 중요하겠죠. 일단 특별 정비 구역의 지정권자는 시장 또는 군수고요. 특별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면 대규모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 그리고 광역 교통 시설 등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고질적인 문제인데,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주 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계획도 여기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정이 되면 뭐 돌아왔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시켜준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용적률 건폐율이 완화된다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거예요. 이 같은 땅에 건폐율이 완화된다는 거는 요만큼밖에 지을 수 없었던 거를 이걸 지금 하늘에서 봤을 때 요만큼 더 질 수 있게 해준다. 요만큼 완화시켜준다. 요거고요. 요거 앞에서 봤을 땐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용적률이 완화된다는 거는 이 완화된 만큼을 더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완화된 게 이 붉은색이라면 이만큼 면적을 더 뽑을 수 있다는 거고요. 면적을 더 뽑을 수 있다는 거는 세대수를 더 많이 뺄 수 있다는 거고, 더 쉽게 말하면 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땅 있잖아요. 요 땅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런 혜택 자체도 중요한 건데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여기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 정부의 공약 때부터 나온 얘기.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는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걸 확실하게 못을 박아줬다. 요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 이렇게 특별 정비구역에 지정이 되면 어떤 특례와 지원 사항이 주어지는지 요거에 대한 내용들도 나열해 줬는데요. 일단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해 주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적용하던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인데 이 기준보다 더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이 자료를 쭉 보면 이거에 대한 명분으로 통합 개발을 유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따라서 지금부터 이 통합 개발이라는 이 통합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별 단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지와 단지가 이렇게 통합되는 이런 통합, 여기에다가 이 통합이 또 연결돼서 이 도시 전체가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계속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시켜주면 세대수를 더 뽑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대수를 더 뽑을 수 있는 걸로 요걸 통해서 계획상으로는 10만 세대를 더 뽑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용도 지역 있죠. 요것도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 용도 지역은 제가 여기다 영상을 링크해 드릴 테니까 여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용도 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또는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시켜 준다는 건 요건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못을 딱 박아준 거고요. 요거 진짜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일산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일산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여기가 2종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도 2종이라고 써 있고 여기는 3종이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단지가 여기 어딘 것 같은데 여기도 아마 2종이었어요. 근데 용적률 대지 지분 이런 거 빼고 용도 지역만 봐서 여기는 3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고 여기는 2종이라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하면 이 2종을 3종으로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2종을. 얘도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가능하지만 얘네들도 가능하게끔 해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지가 가능하게 해준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대단한 건가 하시겠지만, 일단 여기가 실제로 나중에 사업이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이 자료에서는 안 되는 걸 되게끔 해주겠다. 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요 내용이. 되게 기초적인 거니까 요거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2종을 3종이나 준주거로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자, 그리고 또 요거 너무 중요한 건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노후 계획 도시에 직주 근접이나 고밀 복합 개발 등, 그러니까 여기에 일자리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겠다는 거고요. 이 역세권 위주가 되겠지만 역세권 주변에 더 많이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얼마 전 용산 개발 계획을 발표할 때 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더 많이 지을 수 있게끔 해줘서 결과적으로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되는 곳이 이 신도시에서는 거점 도시가 되는 겁니다.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중심지. 이 내용도 결국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TOD 개발과 궤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결국 교통 중심으로 이 거점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거점으로 인구가 몰릴 수밖에 없다. 요거를 계속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요것도 좀 어려우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딱 한 줄로 표현을 하자면, 요 노후 계획 도시도 새롭게 탄생을 한다면, 이렇게 된다면 역세권 중심으로 집중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수십 년 이후 엄청난 미래의 일이잖아요.
이때는 뭐 재택근무와 AI가 활성화돼서 역세권의 기능이 떨어지고 뭐 호수가 있거나 숲이 있는 곳들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릴 수는 있겠지만 이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지만 일단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 계획 자체도 역시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은 될 거다. 요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리모델링의 경우는 현행은 세대수 증가에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 제한된 세대수를 더 많이 뽑게 해주겠다. 아직 구체적인 범위는 정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주겠다. 자,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3번으로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이 특별 정비구역 내에서 여기서 진행되는 이 모든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에는요.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서 신속하게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요.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법들에서 여러 가지 각종 인허가 절차가 따르잖아요. 요걸 통합적으로 심의하니까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각종 비용까지 요거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들, 이런 규정들도 마련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각종 부담금 있잖아요. 요 부담금들을 줄여주는 조항도 마련해 줬대요. 그러니까 빨리 해준다는 거는 시간을 줄여준다는 거잖아요.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에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돈을 아끼게 해주고 지원을 해줘서 돈을 아끼게 해주고 감면을 해줘서 돈을 아끼게 해주고 앞서서는 용적률을 완화해주거나 종상향을 해줘서 세대수를 더 많이 뽑게 해줬잖아요. 이 자체도 돈이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결국 이 법이 만약에 이대로 통과하고 특별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이대로 절차가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자, 지금 이거 밑그림이에요, 여러분. 밑그림. 그러면 이 노후 계획 도시들은 지금보다 사업성이 많이 올라갈 거다. 요거를 빨리 캐치하셔야 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어느 세월에 돼, 뭐 목동도 안 됐는데 서울 어디도 안 됐는데 여기가 돼,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서울은 서울대로 가고 노후 도시들은 노후 도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내 상황에 맞게끔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계속 볼까요? 자, 이것도 또 이제 통합 정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속도에 관한 얘기일 수가 있어요. 다수의 단지를 통합으로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 시행자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단지라면 조합이 네 개라 그러면 아무래도 잡음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누구는 한다 그러고 누구는 반대하고 비대위도 생기고 되네 마네 이러면서 사업이 지연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통합 사업 시행자가 요거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 면에서 빨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거 있네요. 이주 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 1기 신도시는 92년도와 96년도 사이에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 공급으로 치면 짧은 기간 안에 공급이 한 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건축 시기도 일시에 도래하거든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이주 수요가 움직인다는 거는 어떤 이유로든 임대료가 자극될 수밖에 없거든요. 동기간에 100명이 움직이는 거랑 1000명이 움직이는 거랑 5000명이 움직이는 거랑 이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그래서 이거를 아주 체계적인 이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 이주 대책은 사업 시행자들의 몫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단지별로 재건축을 진행한다 그러면 이 단지만의 문제였는데 이거를 이제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가겠다. 이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자체와 정부가 같이 힘을 써준다는 거. 안 되는 게 될 수도 있는 문제고 아예 안 되던 게 세무 정도로 될 수 있는 문제고요. 이 이주 계획을 국토부에서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지자체에서 기본 계획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거 계속 집중하셔야 되는 게 1기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수요들을 3기 신도시로 내보내든 아니면 지금 이 자료에서처럼 무슨 모듈 주택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다른 어떤 공간으로 이주를 시키든 이게 정부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될 수는 없어요. 이 1기 신도시 주변에 반드시 어떤 도시들이 있을 건데 얘가 개발되는 동안에는 이 도시들은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큰 거고요. 얘가 개발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이 주변 도시들은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질 개연성이 큰 거예요. 요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긴 시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긴 시간은 여러분들의 인생이잖아요. 지금 젊으신 분들이 요걸 보고 계신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일 수도 있는 거고 자녀분들의 인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의 인생이든 소중한 사람들의 인생이든 그 인생의 계획 속에
요걸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당장 집값이 어디가 뭐 40%가 떨어지고 50%가 떨어지고 반값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계획들을 미리미리 세워두고요. 이게 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 또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 이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럴 시간이. 하다못해 요즘에 해외여행 나가시는 분들 뭐 1년 전부터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는데 이거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들 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결과가 어떻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요 말씀입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도 보면 세대수 증가, 여기서도 보면 10만 호 증가. 어쨌든 이 도시의 재생이 완성이 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확률이 더 커진다는 거고요. 소비는 보통 상업시설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계획대로 이 주변에 일자리까지 생기면 주변 도시에서도 찾아올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미래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 상업시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자체가 특혜입니다. 특혜. 이런 특혜가 집중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집중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초과이익은 이익이 생기니까 환수한다는 거고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이익이 생길 수 있다. 요게 중요한 거고요. 이 환수한 초과이익으로는 또 뭐를 할 거냐면 기반시설의 재투자 재원으로 또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지들이 새 아파트로 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상승하는 건데 여기에 기반시설들까지 이렇게 생기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가 들어올 자리까지 만들어 드린다 그랬잖아요. 일자리 생기고 기반시설까지 생기면 이 도시는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럼 이 도시의 이 변화가 입지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 도시가 분당이다. 분당은 아시겠지만 강남과 같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요 사이에는 판교가 있고요. 지금 판교란 도시 자체는 사람들이 너무 선망하는 도시지만 여기도 언젠간 노후 도시가 된단 말이죠. 그럼 미래에 여기가 노후 도시가 되고 지금의 노후 도시가 최첨단 도시가 되면 어떻게 될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또 이제 마무리 지어 보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내용을 이제 2월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공약과 국정 과제의 차질 없이 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특별정비구역 개발 예시인데요. 이렇게 단지들이 통합적으로 개발되면서 일정 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이나 용적률 같은 기존의 공법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자유롭게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요 그림에서 보면 요 학교도 재배치했고요. 이 통합 단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슈퍼블록 단위의 커뮤니티 공간을 재구성하기도 했고요. 여기가 고밀도 융복합 개발이 이루어졌네요. 지금 이 법이 통과하든 안 통과하든 더 확실해진 게 이 개별 단지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지와 단지가 만나는 게 중요해졌고요. 단지와 단지가 만나서 이루는 도시가 중요해진 거예요. 이제 요 개념 머릿속에 딱 박아두시고요.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주민설명회라는 걸 했어요. 요 자료도 제가 같이 첨부해 드릴 테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쭉 돌아서 생각하실 그림은 요거다.